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내부도 비워야 이 부품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도 비우고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구멍은 이 불리한 서브트랙트로 구멍을 뚫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내부를 비우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를. 그래서 내부 여기에 지금 스케치, 이런 스케치 필요 없고 얘도 지금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엣지 블렌드 이 솔리드 바디만 하나 달랑 떠 있는 상태고, 얘를 속을 비우려면 지금 쉘이라는 게 NX에서는 내 속을 비우는 건데 그 CAD 시스템마다 이 메뉴의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할로우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현재 NX에서는 쉘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 클로즈드는 클로즈드는 그러니까 바깥이 다 꽉 차 있고 내부만 비우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할 거고, 요거를 했기 때문에 위에 없어질 페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 페이스를 없애고 안을 비울 거잖아요. 그리고 두께는 2mm. 그래서 눌러보면 이 상태, 이렇게 해서 OK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된 상태고요. 근데 깜빡했네. 지금 이 부분도 비웠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다시 얘를 눌러서 요 위에 것만이 아니라 얘도 비워야 된다 하면 쉽게 되죠, 그죠? 페이스를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한 겁니다. 두 개를. 원래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선택을 해서 비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를 비웠습니다. 내부를 비웠습니다. 내부를 비우고 구멍은 지금 요 면에다가 구멍을 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로 반복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스케치를 할 건데, 스케치를 어디 할 거냐면 이 면에다가, 이 면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면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빨간색이 X축이고, 그러니까 수평축이고, 그린이 Y, 이 수직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OK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렉탱글을 만드는데 렉탱글의 요 폭은 10이고 예스. 그 다음에 얘는 높이는 2.5인 거죠. 2.5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축에서 얘가 19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도 19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살짝 걸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로 세로 간격을 2mm씩 해서 쭉 배치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뚫고 카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뚫는 것 자체를 카피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지금 스케치를 만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패턴이 있는데 패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얘를 리니어로 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디렉션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 한번 봅시다. 뷰에서 오리엔트 놔두고, 아이고, 이 상태에서 카운트 피치와 스팬이 있는데,
그냥 피치가 간격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앤 피치로 한번 해볼까요? 8개? 하나, 둘, 셋, 넷, 5개면 되나요? 5개면 되고, 거리는 2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 디렉션은 여기에 우리가 얘를 이 간격인데 얘를 방향이 지금 반대면 좋겠죠. 반대인데 피치가 지금 2가 아니라 저기 요 사각형에 이 폭도 생각을 해서 12가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12가 되면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방향 두 번째 방향도 하는 건데, 두 번째 방향은 요것을 따라서 이때 밑으로, 이때도 카운트는 꽤 많은데 피치는 우리가 12가 아니고 2.5에 2니까 4.5가 되겠네요. 4.5에 2개가 아니라 10개 정도 해야 되나요? 10개 정도 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10개 하면 지금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2mm씩 가로세로 2m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OK를 누르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니시를 합니다. 피니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돌출로 익스트루드로 좀 얘가 뭐가 많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는 2mm잖아요. 2mm만 파겠다 이런 이야기고 2mm. 그 다음에 유나이트가 아니라 이번엔 파내야 되기 때문에 subtract를 하면 이렇게 해서 싹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좀 숨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파졌습니다. 이렇게 파졌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뷰에서 슈냥 쉐이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 구멍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이브 한번 하고, 나사 구멍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구멍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 구멍을 한번 뚫어 봅시다. 지금 구멍은 요면, 이 면이 이제 조립면인 것 같아요. 이 면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래 위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그래서 지금 요면 이렇게 요 근처를 찍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x, y, z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K를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요 안쪽에서 경계까지의 거리가 1.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까지의 거리가 1.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치수가 요 원의 중심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지금 원의 중심을 스케치 중심을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어 태치해서 다른 건 놔두고 스케치의 오리진을 선택하는데, 원의 중심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원에, 이게 아마 원이 없었나요? 요 모서리를 선택해주면, 요 지금 엣지를 선택하면 여기
중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이 중심이, 그러니까 스케치의 중심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모서리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include에서 얘네들을 가져옵니다. 지금 여기 선택을 edge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안 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지금 엉뚱한 게 선택이 됐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바깥쪽 이 경계면을 include로 가지고 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커브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고 얘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이 요 선상에 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어디에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얘의 이 중점은 여기에서 얼마냐 하면 우리가 1.5라는 거잖아요. 1.5. 그 다음에 얘도 중점이 얘와 1.5 맞아졌고, 그 다음에 얘도 얘와 얘가 여기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얘의 크기는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지름이 4. 그 다음에 구멍이 몇 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어디 있냐면은 요 선상이 또 있습니다. 요 선상이 있는데 얘의 지름이 여기에서 또 1.5.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일부러 이 큼지막하게 그려놨습니다. 큼지막하게. 이게 너무 작게 그리면 이게 여러가지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5도 선상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45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이 모델링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레퍼런스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바꿔줍니다. 레퍼런스로 바꿔줬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선상에 있는데 이 중심점은 이 중심점은 얘와 얼마 떨어져 있냐면 얘도 1.5겠죠. 1.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 있냐면은 바닥에 두 개가 있네요. 5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요 바닥에.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얘가 1.5라는 거죠. 1.5. 두 개가 지금 얼라인 돼 있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선상에서 또 1.5고 이 선상에서 1.5입니다. 1.5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5겠죠. 1.5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놈과 이놈, 그 다음에 이놈이 다 크기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퀄이 있는데 이퀄을 눌러주면 다 이렇게 작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름을 줬고 내가 크기를 줬고 나머지는 내가 크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기가 있는 이놈과 크기가 같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1.5 떨어진 위치에 지름이 4인 걸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partially defined는 왜 partially일까요?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얘가 문제인가요? 네, 아닌데 어딘가에 지금 뭔가 네, 지금 여기 찾았습니다. 얘네들은 괜찮고 지금 얘 두 개가 색깔이 이상하죠? 얘네들이 지금 왜 문제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 위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색깔이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얼마냐 하면 여기서부터 100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ully defined가 됐네요. fully defined. 그래서 이제 모든 값을 다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값이 있어야 지금 이렇게 fully defined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멍을 여기에 구멍을 만들 준비가 된 거고, 자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어떤 놈들을 할 거냐? 이 스케치를 통째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피처 인퍼 커브에서 얘를 선택할 수 없나요?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고,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면 좋겠죠. 그래서 리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subtract가 아니라 얘도 unite가 되겠습니다. unite가 되는데 어디까지 쭉 익스트루드를 해야 될까? 시작은 0이고 끝은 값이 아니라 어디에 닿을 때까지 until next.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닿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얘가 이 구배가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넓어지는데 드래프트를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냐면 1도를 주는 겁니다. 1도. 그래서 1도를 줘서 밑으로 살짝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넓어지고 있나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도인가요? 이제 커졌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커진지 작은지 잘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방향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지게 해서 subtract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unite를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만들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이제 보스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구멍을 뚫는 것도 익스트루드로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퍼 커브에서 이 스케치를 다시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구멍이 이제 깊이가 6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구멍을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이 옵셋을 해서 옵셋을 싱글 사이드로 옵셋을 마이너스 2만큼 옵셋을 하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지름이 2니까 마이너스 1만큼 옵셋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되는데 지금 보이나요? 요렇게 되는데 요 놈을 6mm를 지금 위로가 아니라 반대반으로 집어넣는 거죠. 넣으면서 서브스트랙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이렇게 파내면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스케치를 지어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나사를 우리가 박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드라이어의 한쪽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좀 더 멋지게 디스플레이 시켜 보려면은 뷰에서 스타일에서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비주얼 렌더링 비주얼 리포트가 아니라 비주얼 뭐가 있어야 되는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가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쉐입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쉐입 스튜디오. 그래서 쉐입 스튜디오에서 쉐입 스튜디오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모델링으로 가고 모델링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렌더라고 여기 있네요. 렌더에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튜디오 타스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티리얼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을 세팅할 수 있는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에서 나는 지금 코티드 플라스틱 블루를 이렇게 어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어사인.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크릴 여기 다른 거 해볼까요? 이 글로시 플라스틱 레드를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뷰에서 지금 홈에서 스튜디오 자 봅시다. 임프루브드 렌더, 풀 렌더 상태이고 페이스 엣지를 끄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얘도 끄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렌더링을 하려면 여기 레이 트레이스드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 방법으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인데 더 그럴듯한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렌더링 부분들은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아까 뷰에서 스타일도 다시 원위치 시키고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리발브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make current feature 하면 나머지 다 서프레스 되고 이렇게 아까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리발브에서 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엣지 블렌드로 여기를 블렌딩을 했고 라운딩이죠. 라운딩, 블렌딩 다양한 이름을 쓰는데 이제 이
NX에서는 블렌드란 에지 블렌드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아이소메틱을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자루를 만들고 자루가 지금 같은 요 이제 바닥의 높이 이렇게 만들었죠. 자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도 에지 블렌드를 넣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블렌딩은 우리가 이 스타일에서 쉐이디드를 하면 이런 에지 부분들을 숨기고 볼 수도 있죠. 그럼 훨씬 더 뭐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앞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그때 이제 여기 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 부분을 에지 블렌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윗부분이랑 해서 쉘을 해가지고 안을 비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뒷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을 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얘가 아니라 여기 사각형 하나만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보면 피처를, 여기 있네, 패턴 피처,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는 것 자체를 이 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보면 이제 이 그러니까 방향을 줘서 이렇게 이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이 그러니까 뚫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작업이잖아요. 그 작업 자체를, 그걸 피처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 자체를 복제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케치를 하나만 하고 그 피처를 복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뚫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먼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얘가 좀 더 하려면 여기에 이제 이 서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뭔가 다른 또 이렇게 이 립을 세운다든가 서로 마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